프로입니다. 3월이죠. 오늘 그 방송은 이제 녹화 영상인데요. 상장 폐지를 피하는 법. 사실 사람이 주식을 하다 보면 저가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1,000원짜리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사실 뭐 보통 상장 폐지의 리스트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본인이 좀 공부를 하고 분석한 기업들은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뭐 카드라 통신을 통했거나 지인들이 이제 추천해서 그런 종목이 많은데, 오늘이 이제 3월 이 화면이 작년 거냐? 3월 19일입니다. 근데 이제 상장 폐지 리스트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 사실 한 번 정도는 주식을 하면서 상편은 안 돼요. 늘 강조드리는 게, 제가 방송을 계속 보다 보면 다 좀 1월 달에는 뭘 해야 된다, 2월 달에는 뭘 해야 된다, 또 3월 달에는 뭘 조심해야 된다, 그런 방송을 하잖아요. 다 흘려보시면 안 돼요. 네, 흘려보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보다 더 많습니다. 예, 크로버 하이텍이라든지 뭐 케어젠 현재 거래 정지 상태죠. YD 온라인, 뭐 비츠로시스, 바이오빌, WI, 뭐 포스링크, CSA 코스믹, 뭐 바른전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절대 바른 회사가 아니라고. 네, 그래서 있는데, 오늘이 이제 코스닥입니다. 예,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거래소에서 명시된 규정입니다. 즉시 상패입니다. 예, 상패 기준인데, 당연히 이제 첫 번째 하나씩 보죠.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게 상장의 의미가 없죠. 예, 회사가 부도가 났다, 당연히 상패돼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당좌 거래, 은행 거래가 만약에 정지가 됐다, 그러면 회사가 그 존립이 회사의 존립이잖아요. 예. 그 기업의 존립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당연히는 뭐 알짤 없습니다. 바로 상패입니다. 최종 부도, 은행 거래 정지. 그리고 이제 가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경우가 있어도 즉시 상패입니다. 예, 즉시 상패가 발생을 하고요. 해산.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자본 전액 잠식. 예.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뭐냐면 내 자본금보다 결손이 더 많은 거죠. 예, 손실금액이. 결손. 적자 회사를 말하는 거죠. 자본금을 다 깎아먹은 거. 단순히 이제 영업이익 적자 기준이 아니라 자본금보다 손실 계정이 더 많은 거. 전액 잠식. 그건 당연히 네, 상패입니다. 50% 잠식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50%. 50%가 나올 때는 그는 관리입니다. 관리 종목. 예, 볼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재무제표에서 자본금보다 2월 결손감이 더 많으면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인데 기업의 운영을 한다는 거는 형평상 맞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좀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3월, 6월, 9월, 12월. 그죠? 보통 실적 시즌이 이제 4월부터 이게 이제 1분기죠. 1월부터 3월 달까지. 또 4월부터 6월 달까지 2분기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보고서를, 분기 보고서를 내게 되죠. 요게 이제 플러스 45일. 그러니까 1분기면 5월 15일까지 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월 달은 사실은 이제 감사 보고서를 가름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 내게 있는데 이거는 플러스 90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기준으로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감사 보고서를 내야 돼요. 네. 그럼 감사 보고서라는 건 뭐냐 하면, 많이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외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회계법인이, 예, 회계사죠. 회계사들이 이 기업의 뭐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뭐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표 등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 의견을 내게 되는데, 이거 괜찮다. 회계 기준에 맞게
손실이 나고 뭐 이익이 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이 기업의 감사 보고서가 재무제표나 모든 게 분식이 없이, 그리고 분식이라 그러죠. 회계 분식 옛날에 대우사 때 생각하면 됩니다. 분식이 없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적정 의견을 냅니다. 적정. 근데 한두 가지가 좀 그런데 한정 의견을 내요. 네, 한정. 이거는 뭐 이것만 좀 보완을 좀 해라 이거예요. 보완을 해라. 해야겠다. 아니면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매출 전표나 매입 전표가 부실하다. 네. 적정은 오케이고 부실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한정 의견을 냅니다. 근데 야야 니들 완전 뭐 주먹구구잖아. 부적정 의견을 냅니다. 틀렸어. 아니면은 의견 거절. 야야 말도 싫어. 네. 자, 그래서 적정하고 한정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이 나오면 바로 그냥 네, 바로 뭐 비적정이 나오면 상장 폐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보면 케어젠 같은 종목 이제 그런 걸로 알겠는데 7일 이내에 예,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 회계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과거를 보면 감사 의견 부적정 때문에 갑자기 상폐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의견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완해가지고 좀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상황이 나오면 거래 정지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니들이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우리가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내잖아. 안 내. 무슨 용가리 통빼요. 안 내면은 일단은 이게 룰은 정해놨어요. 2년 동안에 한 3번 이상 안 냈다. 미친놈들이죠. 바로 이거는 상패입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미제출인데 아까 말씀드린 감사보고서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말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거를 사업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올해 기준으로는 네 4월 1일까지입니다.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보고서도 이달 말까지 내야 되고 사업보고서도 뭐 가름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보고서는 4월 1일까지입니다. 안 내? 네, 여기서 10일 정도는 여유를 줘요. 근데 이때까지도 안 됐다. 그럼 도저히 뭐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상패입니다. 네, 상패고 10일 이내 안 내면 상패고 또 이제 정관 등의 주식 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뭔 소리로 정관에다가 우리 주식을 딴 데 못 팝니다라고 규정을 주는 것 자체는 상법상 위반이잖아요. 주식을 당연히 양도할 수 있어야지 상장회사인데 이거는 이렇게 정관에 들어가는 게는 거의 없는데 룰은 정해놨습니다. 가끔 미친놈들이 있나봐요. 그리고 이제 우회상장 백도 할 때 뭐 우회상장 기준을 위반했다 뭐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왜 우리가 뭐 제조회사인데 바이오 붙여가지고 우회상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만약 우회상장에 뭐 여러가지 룰이 있겠죠. 그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위반하면 당연히 상장 폐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스닥이니까 코스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인 상장 폐지가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W게임즈 같은 거죠. 예, W게임즈는 게임 회사인데 최근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사를 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닥 기준으로는 상패가 된 거죠.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관리 종목 기준이랑은 틀려요. 관리는 뭐 이는 즉시 상패를 관한 룰을 정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단은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 기업들이 많아요. 예, 감사 보고서 미제출이 나온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데 적정 의견이 안 나온다는 거죠. 미제출로 들어가 버리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미제출로 인식을 해가지고 상패 리스크로 떠버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래가 정지됐어요. 예, 거래가 정지됐는데 크로바 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의견 예,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예, 보면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죠? 감사 의견 거절.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딱 볼 때 뭐만 보면 되냐면 첫 번째가 안 피하려 그러면은 특히나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는 대부분이 일단 회사가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봐야 됩니다. 뭐 몇 년 관리를 떠나가지고 계속 이 빨간색은 적자죠. 그죠? 적자입니다. 일단 적자가 나온다는 거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적자인지 이건 순이익을 보셔야 돼요. 순이익하고 영업이익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보통 주식들이 작은 애들이 많아요. 시총 만약 1천억원 전후 또는 절대주가 1,000원에서 5,000원짜리 5,000원 미만짜리가 많습니다. 이런 주식은 그러니까 3월달 말에 건드리면 안돼. 자, 크로바이텍은 현재 감사 의견 거절입니다. 케어젠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목이 상장 폐지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 의견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사 의견이 거절이 됐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상장 폐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한 7, 80%는 다 살아납니다. 사실은 의견 거절이 나오면. 왜냐하면 다 맞추거든요. 그런데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횡령 배임이 나오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아요. 횡령 배임은 쓰레기 주식들인데 주인이 자주 바뀌고 신사업 자주 붙이고 딱 보면 압니다. YD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횡령 배임은 정경영진이든 형경영진이든 항상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종목들이 있죠. YD 온라인도 사실 정경영진 맞고 맨날 말이 많은 종목입니다. 벌써 거래 정지된 지 한 달이 됐죠. 비추르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다 말씀드린 시가총액이 250억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바른전자 바르지 않다고 했죠. 네. 이 회사 절대 바른 회사 아니라고 제 유튜브 영상에 딱 있습니다. 딱 보세요. 278억 원에 벌써 한 달째 거래 정지됩니다. 포스트링크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670억. 물론 빠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절대 주가 1,000원짜리 다 그래요. 또 뭐 있어요? CSA 코스믹, WI, CSI 코스믹, 코스믹이 어디 갔니? 예, CSA 코스믹도 보면 시가총액 800억짜리죠. 매직 마이크로 이런 종목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시가총액 1,000억 떨어졌고 NSN, ESV 오늘 하종관계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재료를 갖든 간에 주인이 엄청 바뀌었어요. 작전하고 이거 드론한다 그러고 이런 주식들은 3월달에 개차반됩니다. 폴루스 바이오팜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충분히 관리 종목 이슈 때문에 하종을 갔다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 이렇게 횡령 배임 나오고 뭐 이리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폐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 폐지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확실히 3월에는 딱 정리해두세요. 그러니까 또 내년에 되면 또 당할 수가 있어요. 3월에는 적자기업, 예? 적자기업. 일단 내가 기업이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봐야 돼. 특히나 제조업인데 적자면은 더 할 말 없어요. 바이오는 가끔 이 특례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제조업인데 적자야. 아까 뭐 ESV, 크로바이텍 다 제조업입니다. 적자기업. 그리고 시가총액 1천억 원 미만 전후 시가총액을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특히나 그 다음에 절대주가 5천원 이하 하지마. 아마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감사보고서 안 내가지고. 근데 왜 그러면은 저런 조그만 회사들은 감사보고서도 제때 안 나고 회계사들한테 사랑도 못 받습니까? 왜 그러냐면 작은 회사고 사실은 주인이 자주 바꾸잖아요. 가볍게 보면
가볍게 보면 거기에 제대로 된 공시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노래방 카운터 보시는 아줌마가 갑자기 룸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표현이 맞나? 아씨. 에? 총무팀 과장이 공시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불성실 공시도 제때 안 해가지고 불성실 공시도 맞고 주인 자주 바뀌면 작업했으니까 감히 공시 누락도 하고 개판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끼리 싸우고. 그래서 상장 폐지 기준을 다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안다고 뭐 안 당합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3월에는 적자 기업이고, 근데 적자 중에 제조업이 적자고,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 전후고 절대 주가가 5,000억 이하면은 조심하라고. 바이오도 원래 바이오는 괜찮아요. 처음부터 바이오로 들어온 회사. 뭐 신라젠도 원래 바이오고 셀러버리도 원래 바이오. 근데 그 백도어한 바이오 회사들 있죠. 그러면 백도어한 바이오로 뭐 예를 들어서 나노메딕스도 있을 거고 뭐 많죠. 인콘도 있을 거고 엄청 많죠. 이런 회사들은 몸통이 제조이기 때문에 몸통이 제조가 많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적자라도 원래 바이오는 적자라도 그 특례가 있어요. 차바이오텍 풀어주고 메디포스트 풀어주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원래가 만약에 제조업인데 바이오 붙여가지고 움직인 애들은 예를 들어서 물론 제 관심 종목에는 1,000원짜리는 거의 없어요. 인권 남아있네. 누가 갖고 있어가 갖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정말 3월달은 3, 4월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또 어떤 분들 이런 걸 차트 매매합니다. 그러다 골로 가요. 그냥 골로 가요. 저는 관심 종목이 웬만하면 계속적으로 1,000원짜리 매명을 추려버리기 때문에 잘 안 보긴 하는데 여기든 보면 파란 종목도 별로 없어요. 관리 종목을 잘 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 철이 있어요. 철이. 3월이야 3월. 그리고 4월만 지나면 괜찮아. 4월 중순만 지나면 어차피 이제 나갈 놈도 나가고 죽을 놈 죽어. 예전에 간마노란 회사 기억나세요? 지금은 상폐돼서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상장 폐지 안 되고 있냐? 붙어 있냐? 화려하게 작업 한번 하고 장렬하게 전사한 종목이죠. 최근에 웅진에너지가 또 감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작은 주식들 차트 보고 함부로 매매하면 안 돼요. 딱 업종이 원래 적자고 아니다 싶은 것들은. 아시겠죠? 그리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1,000원짜리가 수익이 빨리 날 것이다. 아주 극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당하는 거는 본인의 실수입니다. 본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거. 그냥 방치한 거. 근데 똑같은 실수를 2번 당하면 그거는 본인 잘못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사기를 한 번 당하면 사기 친 놈이 나쁜 놈인데 그 사람한테 또 당하면 사기 당한 사람이 병신인 겁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평생 할 거예요. 장담하건대 100명 중에 1명 빼고는. 근데 시장이란 게 돌고 돕니다. 또 1년 지나면 또 돌고 돌아요. 그래서 한번 쭉 영상을 좀 되돌려 보시면 제가 뭐 좀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물론 누군가가 폴리스 바이오폼을 좀 갖고 있었어요. 저도 뭐 워낙에 차트가 이러니까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뭐 조금 봤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주가는 바닥 없어요 여러분들. 이때 또 월봉,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도 월봉 보고 지지선 걷고 있습니다. 주식 다 생각하고 기술 배우셔야 돼요. 특히나 잡질수록 이런 차트와 이런 차트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 차트 딱 보면 폴리스 바이오팜이 얼마나 작전 중인지를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월봉을 이렇게 만듭니까? 아시겠죠? 네. 아니다 싶은 거는 애시당초